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더젠의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스파이더젠의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시스템이나 체계라는 게 있죠. 저희 스파이더젠에도 화면을 구성하고 UI를 구성하는데 일련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스파이더젠에는 크게 컨테이너와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컨테이너는 그 그림을 담고 있는 액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저희 스파이더젠의 뷰와 같습니다. 저희 스파이더젠에서 모든 UI의 표현,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의 표현은 바로 컨테이너에서 시작합니다. 그림을 담으려면 일단 액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액자가 있고 그 안에 뷰라는 영역, 즉 그림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스파이더젠에서 아까 모든 UI 시작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렸죠.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는 단 하나의 뷰를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뷰가 바로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고 화면을 표현하는 유저와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컴포넌트가 바로 흔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보시면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는 그 컨트롤에 대한 용어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표현합니다. 화면을 이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컴포넌트라고 쓰는데요. 자, 이 컴포넌트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라벨, 버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뷰라는 이제 것도 있는데 이 뷰도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이 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유일하게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이 뷰만이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뷰 안에 버튼, 라벨 이런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죠.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 뷰는 이 차일드 컴포넌트 입장에서 페어런트 컴포넌트가 됩니다. 자, 이 뷰는 이제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뷰 자체도 컴포넌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 안에 다시 뷰라는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뷰 밑에 다시 또 다른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컴포넌트, 뷰 컴포넌트 이렇게 담으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유저하고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화면의 시작은 그림을 감싸는 액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액자는 이제 컨테이너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오로지 한 장의 뷰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뷰는 다른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는 컴포넌트죠. 그래서 이 뷰가 그 밑으로 유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담으면서 이제 화면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이어서 이 각 컴포넌트들이
이제 어떤 이제 상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라벨이라는 컴포넌트가 되기도 하고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되기도 하고 쭉 무수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란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를 담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상속관계가 있는데 컨테이너도 역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 그림을 담는 어떤 액자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와서 그 액자의 모양이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컨테이너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나 패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좀 혼동되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컴포넌트 시스템에 있어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실제 적용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컨테이너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윈도우와 프레임 윈도우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이 뷰, 즉 그림을 담을 수 있는 액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액자의 모양과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페이지, 윈도우, 패널 이렇게 나뉘는데 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새롭게 팝업 창이 뜨는 그런 액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윈도우는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 역할을 해주는 액자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를 상속받은 이 프레임 윈도우라는 애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지금 컨테이너를 상속받은 애들인데, 컨테이너는 화면을 그리거나 표현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했죠. 화면을 그리거나 표현하는 건 바로 뷰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뷰도 사실은 다른 컴포넌트를 그냥 담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제 물감같이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런 실질적인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뷰는 이제 도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버튼, 라벨,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이제 물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간 이제 말이 이제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 프레임 윈도우나 이 다이얼로그 이런 애들은, 윈도우 이런 애들은 화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담는 액자인데, 액자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진다. 윈도우는 이렇게 앞으로 팝업, 위로 이렇게 착 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럿 이런 또는 새로운 창, 이렇게 앞으로 확 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액자고, 이 프레임 윈도우는 팝업이 되는데 뭐 최대화 버튼도 있고 최소화 버튼도 있고, 또는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리사이즈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창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추가된 그 컨테이너가 프레임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윈도우를 상속받은 이 다이얼로그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 위에다가 뭐 확인, 취소 버튼, 그리고 뒤에 배경이 클릭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또 다른 액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액자의 역할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새로운 컨테이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좀 자세히 표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구현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간단한 체계 그리고 용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친숙해진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자, A 컨테이너.
컨테이너라는 개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액자다. 그림을 담고 그리고 그 액자의 모양, 그러니까 그림을 담는 역할을 하고 그 액자의 역할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나뉘어진다. 그리고 실제 그림을 그리는 영역은 뷰다. A 뷰. 자, 이 용어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A 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컴포넌트를 담는 역할을 하죠. 실제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라기보다 도화지 같은 역할이다. 다른 컴포넌트를 담는다. 그리고 실제 색깔을 칠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버튼, 라벨 등과 같은 컴포넌트다. 자, 그래서 뷰 안에 포함돼야 되겠죠. 컴포넌트가 자기 단독으로 표현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라벨이나 이런 버튼들은 단독으로 표현될 수 없고 항상 어떤 다른 뷰에 페어런트 뷰에 애드 돼 가지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일드 컴포넌트라고 하죠. 자, 이렇게 뷰는 역시 차일드 컴포넌트가 돼서 어떤 다른 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그 안에서 또 다른 컴포넌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차일드를 갖고 있는 이런 뷰 컴포넌트들은 그 차일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그룹화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컴포넌트 심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